반갑습니다. 고순호입니다. 네팔 인도기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서는 제가 네팔 인도와 첫 인연을 맺게 된 1986년도 WFB 세계 불교도 위에 네팔 카트만두 대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도 편안한 복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네팔 인도의 불족 유적 등을 찾아 먼 순례 답사의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네팔의 약도는 네팔에서 프리카피로 발행된 트래블러스 네팔이라는 책에서 전제한 것입니다. 네팔은 동서로 긴 형태를 이루고 있고 북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팔을 산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렇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편으로 네팔에 간다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하강을 하면 창문 밖으로는 히말라야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히말라야는 우리나라에서 보모라고 부르는 고대 인도의 아어인 산스크리트에서 온 말로 눈이라는 뜻의 히마와 집이라는 뜻의 알라야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말라야라는 말은 눈의 집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높은 봉우리 위에 마치 구름이 얹혀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히말라야. 네팔 사람들은 만년설이 있는 이런 히말라야에 경애를 보내기도 하고 먼 동경을 품기도 하며 그 기나긴 역사를 이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비행기가 좀 더 하강을 하면 산에 만들어진 밭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나무가 없는 곳은 밭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비록 낮은 산이라고 하더라도 산의 정상은 물론 밭을 만들 만한 경사라면 모두 이렇게 계단식 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간중간 여러 형태의 건물들도 많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선 저런 곳에 어떻게 밭을 만들고 경작을 하겠는가 하고 의아심을 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곳에도 이렇게 밭을 만들고 경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면 보통은 카트만두 시내 쪽으로 갑니다. 이 약도도 트래블러스 네팔에서 전제한 것인데 카트만두 일대는 이 약도에서도 보듯이 카트만두 밸리라고 하여 엄청나게 넓은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대는 해발 1300m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주위가 원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분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보면 계곡인 것도 분지인 것도 느끼기 어렵습니다. 네팔의 역사는 기원전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일대에 카트만두, 그 남쪽에 파탄, 그리고 이들 동쪽에 박타프로 이렇게 세 곳의 도시국가가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그 유적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의 스바얀부나드, 이곳의 보드나드 이 두 곳이 카트만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불교의 성지로 되어 있고 이곳에 있는 나가르코트는 히말라야의 일출을 볼 수 있는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르코트에 올라가 히말라야의 일출을 보고 카트만두, 파탄, 박타프로를 차례로 찾아 옛 유적지들을 중심으로 하여 돌아본 후 스와얀부나드, 보드나드를 참배하고 다른 사원들도 참배할 것입니다. 이곳 나가르코트에 올라가 일출을 보고자 하면 밤에 자동차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산길에 이르면 산길은 산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데 비포장이며 도로폭도 좁고 가로등 같은 것도 없어 오로지 자동차의 불빛에 의지해 올라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가르코트에 이르면 넓은 마당이 있고 일출을 보러 온 사람들을 위한 시설인지는 알 수 없어도 허름한 찻집이 하나 있습니다. 사방이 캄캄하여 찻집에 들어가 일출의 방향을 물어 마당으로 나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일출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나며 일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곧 이런 장엄을 펼칩니다. 저도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일출의 장면을 꽤나 본 편인데 이런 모습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일출 때에는 보통 햇살이 위로 퍼져 보이는데 이곳에서는 햇살이 위로 퍼져 보이지 않고 양옆으로 길게 퍼져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엄의 순간은 그야말로 순간일 뿐 잠시 사이에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이 장면을 놓치면 다음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해발 2175m나 되는 고지대이기에 카트만두 시내보다는 기온이 낮습니다. 일출을 촬영하곤 몸도 녹일 겸 찻집에 들어가 난로가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고 나오면 눈앞엔 전혀 다른 또 하나 히말라야의 장엄이 펼쳐져 보입니다. 이 나라에선 아침마다 안개가 끼는 것이 상례인데 이곳에 낀 안개는 마치 어떤 상서로움을 들이우는 듯 히말라야를 포근히 감싸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어도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출을 보고 내려가는 길,
안개 속에 상간마을이 보이기도 합니다. 비록 경사진 곳이라고 해도 이곳에도 계단식 밭들은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이 사는 것으로 보이는 집들도 여러 채 보입니다. 네팔에선 대도시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간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하니 이런 곳에도 산간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출을 보기 위해 나가르코트에 올라갔을 땐 매번 이랬습니다. 나가르코트에서 히말라야의 일출을 보고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옛 세 곳의 도시국가 중 카트만두입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지만 카트만두도 고대와 현대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도 카트만두의 한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 옛 탑들도 보이고 왕궁의 건물들도 보이며 이쪽에는 지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조그만 신전도 보입니다. 카트만두는 723년 구나카마데바라는 왕에 의해서 처음 도시로 형성되었다고 하며 한때는 카니푸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카트만두라는 이름은 카스타만다프라는 탑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도르바르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탑, 사원, 옛 왕궁의 건물 등이 남아 있습니다. 도르바르라는 말은 왕궁이라는 뜻이기에 도르바르 광장이라면 왕궁의 광장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광장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의 공간이 광장이라면 광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탑의 모습도 보이고 왕궁의 건물들의 모습도 보이지만 그 뒤로는 현대식 건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한눈에 고대의 모습과 현대의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탑과 탑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신전의 모습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 왕궁의 건물을 보면 상당히 높고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국인에겐 특히나 매력적인 곳, 그러기에 사람들은 건물 가까이에서 건물을 음미해 보기도 하지만 최대한 멀리 떨어져 건물을 쳐다보며 건물의 모습을 음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건물을 지나면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그 건물을 돌면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곳에는 여러 형태의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건물을 돌다 보면 갔던 곳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 같은 건물이라도 못 보았던 모습을 새삼 보게도 됩니다. 어쨌든 이곳에선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길을 따라 돌다 보면 길가에 모셔진 신상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모두 힌두교의 신상들인데 큰 정각에 모셔진 것이 아니라 길가에 이런 조그만 탑 같은 정각을 세워 그 안에 조그맣게 모셔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신상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나름대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곳에도 탑 같은 조그마한 모습의 정각을 만들고 그 안에 신상을 모셔놨습니다. 이 돌로 된 조그만 신전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가운데에 신상이 모셔져 있고 그 양옆으로도 신상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신전을 타고 자라올라 지금은 마치 신전이 나무 줄기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신상은 카트만두에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밖에 없는데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붐비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신상은 약 500년 전에 우물 공사를 하다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힌두교의 파괴의 신 시바의 화신인 칼리바이라브 상이라고 합니다. 칼리바이라브는 팔이 6개인데 브라마 신의 오마남에 화가 나 그의 여러 머리 중 하나를 베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칼리바이라브 상은 팔이 6개로 표현되고 있으며 한 손에는 긴 칼을 든 모습으로 또 한 손에는 그가 벤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칼리바이라브 상을 찾아 자신의 행운이나 소원 성취를 빌기도 하고 여행을 떠날 때 이곳에 와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흰 건물은 카트만두 유적지의 한쪽 끝부분에 있는데 한때 왕궁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하는 이 건물의 문 옆에는 붉은색의 옷을 입힌 조그만 신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상은 인도의 고전 라마야나에 나오는 원숭이의 신 하누만의 상이라고 합니다. 카트만두에선 이 하누만 신을 카트만두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의 신이라면 그 얼굴이 원숭이처럼 보이는 것이 정상일 텐데 이 얼굴은 무슨 얼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붉은 물감을 칠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붉은 물감은 밑에도 많이 칠해져 있습니다. 힌두교의 신상을 보면 붉은 물감을 칠하지 않은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붉은 물감을 칠하는 것은 신들에게 성스러운 피를 바친다는 것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카트만두 시내의 기념품 같은 것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적지 쪽으로 오면 이런 곳에 사람들이 앉아 나름대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조용히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길에선 이런 등잔을 팔기도 합니다. 가운데 심지를 꽂고 기름을 부어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장엄물입니다. 네팔 인도기행 두 번째 시간, 카트만두 순례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트만두 계곡에 있었다고 하는 세 곳의 도시국가 중 카트만두의 남쪽에 있었다고 하는 파탄을 찾아 유적지를 중심으로 하여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영상 밑에 있는 붉은색의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자로서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